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홍주입니다. 자, 우리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죠? 오늘부터 우리 100점짜리 열심히 해보면서 본인의 위치를 좀 감각적으로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묻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묻는 문제. 을의 불가해신이 있고요. 그 불가해신에 대해서 종중비가 항구승을 제기하고 또 을의 거부해신에 대해서 갑이 항구승을 제기해. 둘 다 항구승을 제기하려고 하죠. 항구승의 대상적 여부를 각각 검토하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뭐 위에 있는 거 크게 안 봐도 되겠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대상적 격 있잖아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소송 요건을 물어볼 때는 위를 볼 이유가 별로 없어요. 사안의 경우 가서 비로소 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도 재차 거부잖아요. 재차 거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위를 볼 이유가 없어요. 딱히 없어요. 딱히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쟁송법에서는 위를 볼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근데 원고적격 같은 세는 좀 봐야 되겠죠. 원고적격. 그러니까 대상적격에서는 신청권 문제하고, 그 다음에 원고적격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만 조금 볼만해요. 그 다음에 사정판결 이런 데서. 그 다음에 수용제결했다. 수용제결해서 불복하고자 한다. 이 불복 방법을 논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해설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해설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문제의 소재. 자, 첫 번째 대전제가 나와야 되겠죠. 자, 행정청의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되려면, 자, 이렇게 먼저 나와야 되겠죠. 이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되려면 미프시드가 나와야 되고, 그 시인, 그거, 그국 이거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대전제가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대전제가 나와야 돼요. 첫 번째 대전제가 이건 판례예요. 판례가 대전제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판례가 대전제예요. 자, 이 대전제를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해서, 을의 불가신과 거부의 신이 항고승의 대상인지와 관련하여, 자, 첫째, 여기서 보면 그 신, 그거, 그국이잖아요. 그 신청한 이 문화재 보호 지정 해제가 항고승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문제된다. 둘째, 그 다음에 그거는 안 나오고 그국, 그 신하고 그 국만 나오면 된다고 그랬죠. 그 신, 그 국만 나오면 돼요. 그 국. 그래서 그 국민에게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조례 신청권이 있는지 문제된다. 자, 그래서 첫째 문제된다가 이제 목차 2번으로 갑니다. 그 신. 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문제되니까 처분인지 여부죠. 문제 소재에서 마찬가지로 대전제가 나와야 되겠죠. 대전제가 여기는 법조문 3개라는 거죠. 38조 1항 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게 대전제입니다. 요 대전제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대전제 나오는 답안하고 대전제가 안 나온 답안은 있잖아요. 천지차이. 이게 변시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변시가 아닌 다른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오공채에서 고시 계열에서는 이 대전제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이 대전제. 법조문 3개 쓴다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진짜 엄청 많아요. 제가 시험동에서 여전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거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자, 애의하면을 쓴다고 그랬죠. 법칙적인 원리. 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이게 한 단어라고 했어요. 한 단어. 이게 실제법적 처분 개념설. 이란. 자, 행정청에 행하는 구체적 사실은 법적 공권 행사 또는 그거와 그 밖에 해주는 행정적을 말한다. 여기 뭐라고요? 보고 베끼기. 보고 베끼라고 하는데도 안 보고 베끼죠. 자, 그 다음에 물어보는 문제 그대로 갖고 오면 된다고 그랬죠. 요것을 처분인지 여부니까 처분인지를 그대로 갖고 와요, 여기. 자, 그래서 그 신청한 행위인 문화재 보호 지정 해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그 다음에 와 관련하여. 자, 첫째, 또 둘째입니다. 첫째,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 법적 성질이 문제가 됩니다. 둘째,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항고소송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 좀 잘못 썼네요. 이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왜 법적 성질을 왜 논해야 되느냐?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가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강학상 행정행위가 아니에요, 이게. 이거 행정계획이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강학상 행정행위가 아닌 것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밖에 행정작용이야? 그게 법적 성질론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야? 그게 뭐라고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요거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지금 우리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거. 자, 그러면, 자,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 법적 성질 보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판례입니다. 이거 판례예요. 여기까지가 판례예요. 행정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 같은 특정한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 조정함으로써 장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 기준, 이거예요. 지정. 근데 요거 지정이 뭐예요? 활동 기준 중에 하나에 해당하게 됩니다. 뭡니까? 이 특정한 행정 목표가 뭐죠, 이거요? 네, 문화재 보호죠. 우리 한국인의 정신과 정서가 담겨져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뭐다? 결론적으로 행정계획이다. 결론적으로 행정계획이다. 따라서 그 해제의 법적 성질도 행정계획이다예요.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뭐하는데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걸 우리가 논할 수밖에 없어요. 항고. 자,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죠, 이제. 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공특법권의 국권, 직영, 국권, 직관인데 이걸 빼먹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기타 국민의 권리면 직접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기타 범죄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이 들어가야 돼요. 답안에서 이걸 잘못 가끔 쓰더라고요. 기억하세요, 이거요? 권을 기해서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권직관이다. 혹은 국권직영이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사안의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는요,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금지되었던 각종 행위 있죠?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으로 해서 금지되었던 각종 개발 행위, 그 다음에 신축, 개축, 증축 행위 이런 것들이요. 이걸 할 수 있는 권리의 설정을 명예했죠. 각종의 할 수 있던 권리 설정을 할 수 있었던 금지되었던 각종 행위, 그죠? 지정 해제가 뭐냐면 이 해제는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에 의해서 금지되었던 각종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설정을 명하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즉 자연적 자유 회복이죠, 이거 다 자연적 자유 회복이죠. 이거 특정인의 남들은 못하고 너만 해가 아니에요, 이거요. 그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사람들한테 해제가 되면 다 똑같이, 너만 하면 아니죠. 다 똑같은 사람들이 다 뚜껑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못하게 했던, 금지했던 뚜껑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자연적 자유 회복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이런 걸 잘 기억하라면 자연적 자유 회복이에요. 자연적 자유 회복이므로, 자, 국권, 직관, 이어서 국권, 직관, 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음에 임으로 이어서 이다. 이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이거 진짜 놓치지 마세요. 임으로 이어서 이다. 이런 것들이, 이런 장치들이 고득점 장치예요. 이런 장치들이. 아니, 법학에서는 내용 점수가 별로 없어요. 취지 점수라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의도가 그렇게 썼는데요. 그 의도 있잖아요. 채점자가 굳이 그거 알아주지도 않아요. 오로지 표현들만 봐요, 표현들만.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점수가 없어요, 비슷한 얘기는. 그러니까 비슷한 용어, 비슷한 단어, 같은 의미,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때는 같은 의미의 단어. 그런데 판례가 안 썼어. 학자들도 안 썼어. 근데 내가 썼어. 점수가 없어요.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법학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뒤에 강학상 허가이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사실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이거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안 넣어줘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신청한 행위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는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국민에게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있느냐? 자, 학설. 자, 이거 검토하는 단계가 중요해야 돼요. 단계에서 검토하는데 어떤 단계냐? 대상적격 단계 검토해야 돼. 대상적격설. 원고적격 단계 검토해야 돼. 원고적격설. 본안 단계에서 검토해야 돼. 본안 문제에서. 이렇게 그냥 쓰시면 돼요. 딱히 그 안에 엄청나게 쓸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이거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는, 자, 구신 누구라 했어요. 구신 누구?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구신 누구? 구신 누구? 이거, 구신 누구? 구신 누구? 그러면 구체적 사건에서도 구체적 사건인지도 고려하지 않고 신청인이 누구인지도 고려하지 않겠다니까 구체성의 반대말에 하면 좀 뭐하죠? 반대말은 추상성이죠. 추상적으로. 그 다음에 신청인이 누구다? 이거는 개별성인데 개별성의 반대말은 국민이죠. 일반 국민. 그래서 국민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국민 플러스 추상적 결정을 합치면 그걸 관계법규 해석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냥 더하면 이게 돼요. 그럼 관계법규 해석이 하여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 인정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걸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구신 누구만 내오면 자연스럽게 이게 풀려나가는 거예요. 디스플레이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자, 검토 가서 행정소송법상 의무에서 인정돼야 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절대로 신청권이 원고적 요소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 이게. 요것 때문에. 그 다음에 문헌을 봤더니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예요. 따라서 공권력 행사인 자기와 거부인 부자기는 뭐 해야 돼요? 동가치성을 가져야 한다죠. 이거. 그래서 신청권은 대상적격 등에서 검토한다는 대상적격수가 판례가 타당하다.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자,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 그 법률 규정을 봤더니 위에 이제 설문에서 주어진 문화재 보호법을 봤더니 문화재 지정 해제 규정에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거나 즉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수 있다 없어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이런 사정이 엿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지정 해제하려면 당연히 신청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청권 있어야죠. 그건 지 생각이고 법률을 봤더니 진짜로 형식적으로 그런 표현이 있냐고요. 그랬더니 표현이 없어요. 표현이 있다거나 없어요. 그 다음에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는 사정도 없어요. 없는데 왜 자기가 근데 그거는 당연히 지정 해제를 하려면 신청 받아야지. 그냥 신청도 안 받는데 어떻게 그게 필요한지 해제가 필요한지 어떻게 하고 지가 해제해줘요.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건 황당한 소리란 말이에요. 그런 거 말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인 어떤 그 생각이라든가 가치 판단을 가지고 법을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 포털 사이트 같은데 댓글 보면 한장한 댓글 진짜 많아요. 그 무식한 소리를 왜 그 댓글에다 다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댓글 볼 때마다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저도. 댓글 안 봐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보게 돼요. 그 보게 되면 진짜 있잖아요. 10명 중에 거의 9.9명이 거짓말하고 무식한 소리 진짜 장렬하고 있어요. 정말 황당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댓글창 그거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닫아야 돼요. 포털이. 진짜 무식한 소리만 골라오고 있어요. 자, 이 사정이 엿보이지가 않습니다. 엿보이지 않다고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이게. 다만. 자, 요거 중요합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는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 근데 선생님 아까 분명히 이게 누군지 안 한다면서요. 구체적 사건 신청이 누구인가 고려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럼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구체적 사건에서의 신청이 누구인가 했는데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의문점이 생겨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이런 의문점이 생겨야 이거? 그죠? 이런 의문점이 생겨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판례는 이렇게 얘기해놓고 판례가 지금 이걸 인정한단 말이죠. 뭐죠?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요, 특정한 가불병정이 아니에요. 가불병정이 아니에요. 그냥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청이 누구인가 고려하지 않죠. 예컨대 갑이란 사람이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였어요. 그러다가 신청해놓고는 어찌어찌 하다가 팔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뭐예요? 거부 처분이 나왔어요. 그럼 얘가 그럼 원고가 될까요? 팔고 나간 뒤에? 안 돼요.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인이 구체적 사건에서의 신청인이 누구인가에 해당하지 않게 돼요. 이 사람은. 그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문화재 보호법상 행정청에게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 일정 기간마다 적정성 검토 의무 부과하고 있고요. 문화관광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검토사항의 검토 결과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소가 있는 때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봤더니 이걸 단순하게 신청권이 없다라고 단정하기 좀 그런데 그래서
그 적정성 여부의 검토에서 당해 문화재 보호 가치 외에도 보호구역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과 자, 그다음에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비춰보면 이게 두 개로 비춰보면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례상 신청권이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무슨 얘기냐? 여기 일정 기간마다 적정성 여부 검토 의무가 부과됐다. 요것이 바로 이 적정성. 이게 법규상 신청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취지도 이것도 실체법의 취지가 아니고 헌법의 취지니까 이것도 조례상의 신청권 하나로 보기에 무리가 있어요. 근데 두 개를 합치면 신청권 하나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 화가의 진묘가 따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종중 B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내 위치한 일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갑 둘을 비교해 봤더니 이 종중 B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아니므로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례상의 신청권이 없지만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일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갑은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례상의 신청권이 있다. 이렇게요. 정말 재밌는 문제 아니에요? 설문 해결 종중 B에 대한 의뢰 불가 해시는요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에 대한 의뢰 거부 해시는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이 인정이 됩니다. 자, 이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원고 적격으로 푸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신청권을.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문제가 커져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만약에 원고 적격수로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전부 다 대상 적격이 인정돼요. 이 두 개는 다 대상 적격 인정. 그리고 원고 적격 가서 원고 적격이 없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돼요. 신청권이 원고 적격이니까. 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원고 적격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이게, 그러니까 대상 적격의 문제를 안 하고 원고 적격 문제로 인정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시험 문제 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대상 적격만 물어봤는데, 대상 적격이 되냐고만 물어봤는데, 둘 다 대상 적격 인정된다 이러면 점수를 주겠냐고요. 판례가 이 둘로 나눠놨는데, 근데 그 둘로 나눈 걸 저는 원고 적격에서 한번 검토해 볼게. 이렇게 전개를 하면은, 원고 적격 물어보지도 않는데 가서 논의 전개 백날 해봐야 점수를 주겠냐고요. 잘 이해하시면서 푸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단 말이죠. 판례가 답이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다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소재. 자, 묻는 문제가 뭐냐면, if should예요. 거부처분 항고소송에서 원고의 승소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재차 거부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if should. 행정법 3조 2항을 위반하지 않아야 되죠. 여기서 행정소법 3조 2항이 나온다는 게 키예요. 이게 키예요. 이게 만약에 나는 이렇게 쓰기 싫어. 그러면 행정법 3조 제2항에 의하면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또 그게 대전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전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3조 2항을 보고 베껴도 똑같은 대전제예요. 아시겠죠? 똑같이 보고 베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자, 물어보는 문제. 을이 재차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지와 관련하여 첫째, 행정법 3조의 법적 성질이 문제되고요. 둘째, 을이 재차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판결이 취했다는 재처분 문제된다. 여기서 이거 첫째 문제 있죠. 법적 성질론. 이게 여기서는 키예요. 이 문제에서는 여기가 키예요. 물론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도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의미가 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법적 성질론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의미가. 근데 법적 성질론도 없으면서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떡하니 내놓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제 법적 성질론이 보겠습니다. 학설. 행정소송법상, 자, 기속력 규정은 판결 자체의 효력에서 당연한 것이다. 이게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자, 취소 판결 효과의 실적 보장이다. 이게 키워드예요, 둘이. 이게 키워드. 이 키워드가 나오느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정작 중요한 건. 그래서 판결 자체의 효력에서 당연한 것이다. 이게 기판력이죠, 이건. 기판력과 동일하다는 기판적설이 있고, 그 다음에 취소 판결로 행정행위 취소는 가능해요. 행정행위 취소가 가능한데 문제는 똑같은 동일한 행정의 발령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막을 수
막기 위하여 만든 게 취소 판결 효과 실적 보장이죠. 그래서 행정소송법이 특별히 인정한 효력이다. 특수한 효력서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특수한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특별히 인정한 효력. 그래서 특수한 효력. 판례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거요. 그래서 판례를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요. 행정법 제3조 제1항의 취소 판결의 기속력이 뭐냐? 취소청과 인용된 판결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당사자의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이다. 세 번째,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지는 작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의무를 지는 작용이니까 1항은 기속한다 이고 2항은 재처분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수한 효력설이죠. 검토. 자, 기속력은 일종의 실체법적 효력이에요. 기판력은요, 소송법상 효력이잖아요. 따라서 양자는 상이함으로 특수효력서가 판례에 타당하죠. 왜? 실체법적 효력이야지만 처분청에게 효력이 즉각적으로 미치잖아요. 소송법상 효력은 처분청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만 미치죠? 소송의 당사자와 법원에만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법상 효력이 아닌 거죠. 그죠? 왜 이렇게 썼는지 아시겠죠, 지금? 왜 이렇게? 실체법상 효력이라고 해야 처분청이 효력을 받는다니까요, 효력을. 소송법상 효력이 이래버리면 처분청한테 효력이 안 미친다니까요. 원피고와 법원에만 미친다니까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을 왜 썼는지를. 자, 그렇다면 행정소송법 3제 법적 성질보다 특수한 효력이다. 그럼 특수한 효력의 결론이 뭐지? 이렇게 딱 가서 벌써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 다음 주요. 행정소송법 3조 위반의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이게 특수한 효력의 결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특수한 효력에서는 두 개의 결론이 나와요. 첫 번째는 당연무효라는 요구하고, 두 번째는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라는 이 내용의 의미하고, 이 두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특수한 효력이란 말에서. 그러면, 자, 을이 재차 문화재 보호개혁 지정식을 거부하는 것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인지 여부. 자, 여기서, 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란, 자, 취소 인용 판결에서 적시한 위법한 거부 처분 사유가 아닌 처분 사유에 따른 재처분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신청을 인용하는 재처분, 재차 거부하는 거부 처분. 근데 신청을 인용하는 재처분이 원칙이에요. 극히 예외적으로 재차 거부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란 위법 사유를 보호하는 재처분, 다른 사유에 기초한 재처분이에요. 그죠? 위법 사유를 보호하는 재처분은 당연히 가능하죠. 다른 사유에 기초한 재처분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차 거부 처분. 그 다음에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자,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한 처분을 해야 돼요. 아니, 신청을 인용한 처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인 변론 종결의 새로운 사유, 거부 처분 후에 개정 시행된 법령에 따라서 재차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다. 사실인 변론 종결의 새로운 사유를 우리가 뭐라 한다? 기사동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걸 기사동. 요거를 기사동이라 그래요, 그냥. 무슨 사실 변론 종결 후에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으로 생각하는 새로운 사유예요. 그거 아니에요. 새로운 사정의 발생이에요, 그건. 새로운 사실의 발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상적인 언어로 새로운 사유, 그건요, 새로운 사실의 발생이에요. 그건 완벽하게 다른 사실이죠. 그럼 여기서 사유라고 쓰고 있잖아요. 여기서 사유라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사유라고 쓰잖아요. 사유. 이 사유가 뭐예요? 처분 사유.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새로운 사유란 말이에요. 처분 사유. 그러니까 처분서에 똑같은 사실관계인데 처분 사유를 달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기사동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이해되시죠, 지금 뭔 말인지. 이게 새로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새로운 사실이면 이거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기사동이 없어요. 사실관계가 2026년 10월 26일 날 발생한 사실에서 2027년 5월 7일 날 발생한 사실로 똑같은 거부인데 그 발생한 사실이 달라요. 그럼 당연히 새로운 사유죠. 문제는 육하 원칙에 입각한 그 사실은 건드리지 않았는데 처분 사유가 달라지면 그걸 뭐라 한다? 새로운 사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기서 사유라고 쓴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걸 이해를 못 해버리면 못 풀어요. 이거 사유란 말이 뭔지를 모르면. 백날 그렇게 얘기해봐야 못 푼다니까요. 자, 사안의 경우. 갑이 해제를 요구한 지역은요, 역사적 문화적 보존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분묘의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 보호 지정이자 불가하다는 사유. 이건 위법한 사유 이미 확정되었어요. 그럼 첫 번째, 이제 하나씩 소고를 하세요. 재차 거부 처분하는 건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사실심 변론론 종결 후에 새로운 사유하고 개정된
법령이요. 거부 처분 후에 개정 시행된 법령이 엿보지가 않아요, 지금 설문상. 그럼 이제 새로운 사유냐가 이제 문제되죠. 역사적, 문화적 보존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본매 보호를 위하여 문화적 보호구역 지정에 불과하다는 사유와 기사동, 기본 사실관계 동일하다는 한계 내는 사유가 아닌 사유에 의하여 의리 제2차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되어버리죠, 이건요. 지금 이 말, 한계 내에 있는 사유가 아닌 사유예요. 그죠, 이걸 기억하세요. 자, 역사적, 문화적 보존 가치 있을 뿐 아니라 분명히 보호하여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에 불과하다는 사유와 기본적 사실과 동일하다는 한계 내에 있는 사유가 아닌 사유에 의하여 의리 제2차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신청 거부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의뢰 제2차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신청을 거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자, 1문의 3. 자, 여기서도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불복이죠.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한 일정한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나는 지금 뭐에 의해서 풀겠다는 거예요? 토지보상법으로 풀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물어보는 문제, 비용의 수용 재개를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불복 방법과 관련해 첫째, 자, 불복 방법을 알려면요. 이 불복 방법을 알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수용 재개의 법적 성질이 처분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돼야 돼요. 만약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면 항고소송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면 당사자 소송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법적 성질론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둘째 이의신청, 셋째 행정소송으로 넘어가잖아요. 이의신청으로 갈 수가 있는지. 만약에 단순한 처분이 아니고 법적 관계에 불과하다면 이의신청 못 가죠.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서도 당사소송으로 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니면 사경제 주체냐, 이건 뭐 따져보고, 우리 다 이해한 거잖아요. 자, 수용 재개의 법적 성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원칙적으로 행공특법 권의 자, 기는 뭐냐면 기타 범성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권직관 됐습니다.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3, 4조의 수용 재개는 뭐냐?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 각자에게 다른 얘기를 합니다. 토지 소유자에게는요, 공익사업 대상 토지의 수용권의 설정을 명하고요. 토지 소유자에게는 수용되는 토지의 정당한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의 설정을 명해요. 상호간에 뭐 의무 같은 건 안 해도 돼요. 권리의 설정을 명하니까 거기에 이제 따라서 대응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국권직관이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있는 행위여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제 처분이에요. 처분이란 관점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의신청입니다. 법률규정 사안의 경우입니다. 여기 법률규정 사안의 경우에요. 자, 토지보상법은요, 법정주의예요. 토지보상법이 법정주의. 왜냐하면 국민의 뭐가 한다고요? 땅을 뺏는다. 땅을 뺏어. 국민의 땅을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정주의. 철저한 법정주의예요. 30조 2항, 헌법 제30조 2항에 의해서 인정되는 법정주의예요. 그러니까 법률규정, 토지보상법 83조 제1항에 하면, 자, 중앙토지 수용의 3, 4조의 재결에, 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 수용의 이의를 신청하고, 그 다음에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의 3, 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 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어디로 가라? 결국은 또다시 여기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를 신청해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은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가요. 이것도 보고도 못 뺏기면 큰일 나죠. 이것도. 근데 그 대신 여기는 거처라고 그냥 바로 가죠. 사는 경우 이제 거처, 이게 어디서 일어났냐는 거예요. 토지보상법 84조 1항에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83조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34조에 따른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기도 하고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는 이유는 행정청의 재결, 즉 처분에 대한 자기시정을 요구하는 것이죠. 실질적 의미 행정심판이죠.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34조에 따른 재결은요, 수용 재결로서 원처분이다. 원처분이에요, 지금. 요거 지금 원처분 요만 한마디 쓰고 싶어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 그죠? 34조에 따른 재결은 원처분이라고요. 이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한, 중앙토지수용이라는 이의가 뭐예요, 이의가? 이거는 행정심판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서 한 34조 재결은 원처, 얘가 한 34조의 재결은 원처분이고.
그다음에 그럼 행정소송 가자고요. 자, 법률 토지보상 85조 1항에 의하면 자, 여기 90일 이내 그다음에 이의신청을 거칠 때는 재결서를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예요. 따라서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이의신청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자, 34조에 따른 재결은 크게 토지 수용 확정 재결과 보상금 재결이 있죠.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에 의하면 자, 수용 재결은 처분이에요. 따라서 수용 재결 항고성을 제기하나 토지보상법 제85조 2항에 의하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에는 피고가 처분청인 재결청이 아닌 당사자죠. 그러니까 당사소송을 제기하면 되죠. 따라서 행정소송에서는 토지 수용 확정 재결 항고 소송과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 있어요. 요거 쓰면 돼요. 요거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거. 설문해결, 비용이 수용재결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수용재결은 처분이므로 불복 방법에는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이의신청을 거침이 없이 토지 수용 확정재결 항고소송과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세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때 우리 한번 했던 거죠. 자, 을회사는 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했죠. 그래서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던 때부터 시행을 했어요. 근데 정령 규정이 없던 개정 전 취업규칙과 달리 개정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만 60세에 도달한 날을 정년으로 하고 정령 규정은요 모두 적용되는 걸로 개정 취업규칙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정했어요. 그래가지고요, 갑이 이거 1심 법원에 계속 중이던 갑이 정령 규정에서 정령이 도가 되어버렸어요. 취소시킬 의미가 있냐고요. 취소라는 건 원대복귀니까. 그죠? 원대복귀와, 미뤄지던 지연된 임금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의 소재기는 적법한가? 30점짜리. 요 시험 문제 제가 올해 찍고 있는 특이. 요 시험 문제가.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